이걸 찍게 될 줄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2단원 기본 문제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지금 2학년 화학 1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의 그 내신 기간 동안 아마 지금 이 원자를 이루는 구성 있죠. 원자의 세개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이 기본 문제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6번 다음은 각 원자를 이루는 구성 입자들에 대한 자료이다. A, B, C, D를 더한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 값은 지금 질량수를 묻고 있으니까 질소, 바닥 상태의 질소 원자의 질량수를 물었는데 양성자가 7개고 중성자가 8개예요. 그러니까 A 값은 15가 되겠죠. 그리고 알루미늄을 물었는데 질량수가 27인데 양성자가 13개니까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쳐서 27개가 돼야 하면은 B 값은 14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염소인데 지금 질량수를 물었는데 원자 상태니까 전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17이 되고 그리고 질량수를 물었을 때 17과 18을 더한 3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더하면은 50이고 이렇게 더하면 31이니까 답은 81이 되겠습니다. 97번 풀어볼게요. A와 B를 구하라는데 지금 질량수가 23이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X개이고 중성자의 개수가 12개일 때 그것을 합친 값이 2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가 11개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지금 이온 상태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자의 개수도 양성자의 개수, 즉 원자 번호와 일치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11이 되고 그리고 원자 Y, 임의의 원소 Y에 대해서 질량수가 32일 때 전자의 개수가 16개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도 16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의 개수가 16이 돼야지 맞겠다. 이렇게 해서 A와 B를 더한 값은 27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98번입니다. 네. 계속 똑같은 문제인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이온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A와 B를 합친 것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지금 X 자체는 이제 원자이기 때문에 질량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전자수와 양성자수 그리고 원자 번호는 일치하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8개구나. 중성자와 양성자를 합친 값은 15겠네. 따라서 질량수가 15가 된다.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Y 근데 이건 E 마이너스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2개 얻은 상태라는 거겠죠. 전자를 얻은 상태인데 전자를 2개 얻어서 18개가 됐다는 건 원래 상태의 전자가 16개가 들어있었다. 즉 양성자 수가 16개다라는 거죠. 양성자 수가 16개인데 질량수가 32예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친 것이 32가 돼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성자 수는 16개가 돼야지 적합하겠다. 따라서 답은 3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99번입니다. 다음은 각 원자를 이루는 구성 입자들에 대한 자료인데 m 더하기 n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자. 자, 지금 X2 플러스라는 것은 전자를 2개 잃은 거죠. 얻은 게 아니라 잃은 거기 때문에 실제 전자수, 원래 상태, 원자 상태였을 때 전자수라는 것은 전자를 2개 지금 잃은 상태니까 2개를 얻어 있는 원래 전자수, 즉 양성자수는 여기다 적어줄게요. 이렇게 적어주고 5n 플러스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수가 y 마이너스 2는 9n이에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얻은 상태가 지금 9n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원래 상태의 전자의 개수는 9n-1이 되겠고 전자수와 양성자의 수가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을 더한 값 그놈이 질량수 17 플러스 n이 되는 거고 5n 플러스 2와 중성자수 6n을 더한 값이 m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해와서 연립해버리면 뭐 그냥 쉽게 계산이 되겠네요. 지금 9n과 9n-1을 더했을 때 7n 플러스 1이 됐다는 것은 18n-1이라는 값이 17n 플러스 1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n 값이 2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이 m이 돼야 하는데 n을 2를 대입을 해버리면
요 놈은 12가 되겠고 요 놈도 12가 되겠죠. 그래서 12와 11을 더한 질량수 m 값은 24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이랑 m이랑 더하면 26이 되겠네요. 내려서 이게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실 기본 문제에서 막혀도 뭐 사실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건 사실 고등학생 3학년을 위한 문제집이었지 고등학생 2학년을 위해 만들어진 문제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나중에 되면은 다 쉬워질 거예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계속 똑같은 유형이에요. W, X, Y, Z 원자가 있다. 전자수, 중성자수, 질량수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나 없는 정보가 있죠. 양성자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양성자수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n 플러스 n 이걸 구하라는데 이거 저기 보시면 지금 이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자수도 다 전자수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글씨가 안 예뻐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만 잘 풀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게 지금 n-1이랑 n-1을 더한 값이 2m이다. 즉 2n-2가 2m이다. 이렇게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고 지금 이거 못하고요. 이거 소문자 n이고 지금 여기 Z 원자에서 n 플러스 3 중성자수와 양성자를 더한 값이 3m이 된다는 것은 이 n 플러스 4가 3m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거 2씩 나눠버리면 n-1은 m이 되니까 n 값은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2n 플러스 4 2n 플러스 4가 3m이었는데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2m 플러스 6이 3m이 되고 따라서 m이 6이구나 그리고 n은 7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는 x와 y를 궁금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n 값을 알았으니까 전자수, 즉 양성자수가 7이었다라는 거고 얘는 8이었다라는 거고 얘는 9, 얘도 9였으니까 지금 x와 y를 구해버렸죠. 전자수가 양성자수와 같으니까 전자수와 전자수와 중성자수를 더한 값이 질량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x 값은 16 그리고 y 값은 몇인가? 17. 그래서 16과 17 더하면 33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05번 문제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뭐 요즘 말로 막 깡계산으로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부터는 약간 확률과 통계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외워버리면 사실 쉽긴 한데 최대한 아주 원리적으로 최대한 그 기본적인 그 원리를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면은 이게 좀 익숙한 이 x가 뭔지 알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x2예요. 자, x2 분자량이 2n짜리가 있고 2n 플러스 2짜리가 있고 그리고 2n 플러스 4짜리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존재비가 1대 2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x2가 2n 플러스 4가 있다는 것은 이게 x가 뭐가 있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x가 가장 적은 쪽에서 나오는 가장 적은 것을 2로 나눴을 때 나오는 n과 가장 큰 것을 반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n 플러스 2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n짜리 하나랑 n 플러스 2짜리 사실 자연상태에는 n짜리 하나랑 n 플러스 2짜리 하나가 있었는데 n과 n 플러스 2가 만나서 2n 플러스 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대 2대 1로 존재한다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게 n이랑 n 플러스 2 또 n이랑 n 플러스 2가 전 세계의 원자가 4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있다 했을 때 2n짜리가 나올 확률과 n 플러스 2n 플러스 4짜리가 나올 확률과 2n 플러스 2짜리가 나올 확률이 1대 2대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제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4분의 1이 되겠고
2n 플러스 4가 된다는 것은 n 플러스 2짜리가 2분의 1을 또 곱했으니까 얘도 4분의 1이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2n 플러스 2짜리는 몇이 있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근데 그 확률과 통계 시간을 접근을 해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는 그냥 단순히 제곱해서는 안 된다. 거기다 2를 곱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풀어버리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얘는 2분의 1이 돼야 해요. 그래서 1대 2대 1이 완성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 있는 이 x2 이 x2의 존재 비율은 n짜리랑 지금 이 분자량 이러니까 x 원자 자체는 n과 n 플러스 2짜리가 1대1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n이랑 n 플러스 2짜리가 1대1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의 절반값 딱 n 플러스 1이 평균 분자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도 뭐 많이 공부가 된 친구들이라면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긴 해요. 이게 x2 근데 3개 분자량이 3개? 그럼 x는 2개밖에 없구나. 그러면 n이랑 n 플러스 2짜리가 하나 있겠구나. 근데 1대 2대 1이네? 그러면은 딱 중간.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n 플러스 1이 평균 분자량이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105번까지) 풀 수 있을까? 딱 104번까지만 풀어야겠네요. 이게 챕터가 달라져서 104번까지만 풀겠습니다. 원자량이 35, 37인 원자 X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이게 원자 X가 염소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거 뭐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니고요. 존재비가 3대 1인데 원자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지? 이거는 방법이 그냥 여러 가지인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35짜리 3개가 있다. 자연 상태. 그리고 37짜리 하나가 있는데 요놈들의 평균이 몇이니?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5 더하기 35 더하기 37 얘네들 다 해버린 다음에 그냥 4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럼 답이 35.5가 나오기는 한다. 하지만 존재비가 3대 1이기 때문에 35가 이렇게 있고 37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랑 35의 힘이랑 37의 힘이 3대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간격이 2인데 35와 37이 싸우는데 3대 1의 힘으로 싸우는 거죠. 그럼 이 중간에 있던 힘의 균형이 3대 1로 이렇게 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35와 37이 있었는데 1대 1이었을 때는 딱 가운데 있던 힘이 35가 3배 더 세게 끌다 보니까 얘가 3배 더 이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얘가 3배 더 가까워져야 하기 때문에 37보다 35에 3배 더 가까워져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비 대 여기의 길이비가 1대 3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가 2기 때문에 4개로 나누면 0.5. 그러면 여기 35.5겠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다라는 것을 한번 소개만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뭐 수학 상학 시간에 배운 이 비율 관계가 주어졌을 때 그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알고 있다면 더 쉽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화학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문제 남았습니다. 103번 문제입니다. 이거 먼저 X의 분자량에 따른 존재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X2의 평균 분자량이 3A 플러스 B 곱하기 0.5일 때 0.5라는 숫자는 화학에서는 좀 별로 보기 좋진 않기 때문에 분수로 바꿔버릴게요. 곱하기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X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세요. 근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떨까요?
지금 평균 분자량이 이 x2의 평균 분자량이 3일 플러스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야 이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될 것 같은 게 그냥 여기서 이 x2의 평균 분자량 x2의 평균 분자량이 요 놈인 건데 x1이 궁금한 거냐 x1이 궁금한 x2의 평균 분자량이 3일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이었는데 x1의 평균 분자량 그러니까 분자량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x1의 평균값이 얼마냐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2를 나눠버리면 되죠. 답은 뭐 이 표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4분의 3a 플러스 b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 네. 이 문제는 뭐 이걸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조금만 센스 있게 생각했으면 아주 쉽게 풀리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자 얘네들 지금 질량수가 주어져 있는데 원자량도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1H, 2H, 그리고 3H가 있고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라고 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질량수가 16인 산소와 18인 산소가 있다. 근데 H2O의 분자량을 구하라, 분자량의 가지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H2O. 그럼 H가 제일 큰 것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H가 제일 크려면 요게 들어가야겠죠? 요거 두 개가 들어가고 요거 하나가 들어가야겠죠? 그럼 가장 크게 들어갔을 때가 3 더하기 3 더하기 18이니까 가장 큰 놈의 H2O는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놈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 그리고 16 이렇게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6 아 그러면은 18이구나. 그럼 이 사이를 얼마나 다 메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16에다 1에다가 2를 하면 17이 완성이 되고요. 19지 19. 16에다 1에다가 2를 더해버리면 19가 완성이 되고 16에다 2에다가 2를 중수소를 해버리면 20이 되고 그리고 16에다 2랑 3을 해버리면 21이 되고 16에다 3 더하기 3 해버리면 22가 되고 그리고 18에다가 3 더하기 2를 해버리면 23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 채워지네. 그러면은 가능한 건 18부터 24까지의 자연수구나. 그러면은 24 빼기 18을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뭐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냥 뭐 숫자로 18, 19, 20 이렇게 세도 되고 어쨌든 뭐 7개가 나온다. 뭐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여기 기본 문제를 싹 다 풀어드리고 그리고 고난도 기출문제들이 아주 질비한 제가 만들어놓은 뽑아놓은 기출문제들을 다 풀어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집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를 다 풀어드리니까 가끔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영상을 참고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풀이는 그렇게 친절하게 풀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빨리 푸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이 원칙적으로 풀이는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가끔 이런 변칙적이고 수능판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풀이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참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